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대와 삼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대 자동차가 정말 위기입니다. 말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가 왔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 삼성, LG 많지만 지금 예. 현대와 삼성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돈 버는 데는 이 두 기업인데, 그렇죠. 그 예, 하이닉스, 거기에 네, 하이닉스도 하나 끼울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두 기업들이 다 지금 휘청거리게 생겼어요. 예. 현대는 이미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예. 삼성 반도체 잘 나갔는데, 삼성 바이오 저 지금 사건이 터지면서, 그렇죠.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이네요. 오늘은 일단 현대차부터 얘기를 하죠. 네. 현대차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현대자동차. 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했을 땐 최고의 직장이고, 네. 또 그렇죠. 애국 기업입니다. 예. 예. 뿌듯함이죠. 예.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예,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렇죠.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도 미국 갔을 때 네.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보면은 뿌듯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또 많아요, 의외로. 그렇죠. 예. 유럽에 가도 많습니다. 예. 네. 이런 자동차, 이 완성품을 만들 수 있고 이걸 또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예. 그중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 그럼요. 중공업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요. 쉽지 않은 산업인데요. 예, 여기 얽혀 있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네.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177만 명이 예. 되잖아요. 와. 뭐 식구들까지 생각하면 뭐 훨씬 더 많은 거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177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굉장한 산업이죠. 그렇죠. 예. 자, 이 현대자동차가 한 10년 전만 해도 네. 26만 원, 28만 원, 100만 원 갈 거다. 이제 그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예, 도요타 뛰어넘을 거다. 예. 닛산 뛰어넘었다. 예. 하면서 이제 100만 원 갈 거다. 사자 했는데 10년 지나서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 네. 지나서 이제 보니까 10만 원대. 1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6만 8천 원이 피크였는데 예. 거의 뭐 한 3분의 1? 뭐 그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이거 계속 추락을 하니까 예. 이렇게 떨어지다가 진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특히 그 영업이익률을 보면 그래요. 예, 예. 영업이익률이 2012년 그러니까 한참 주가가 높을 때 그 주가가 높다는 얘기는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때 영업이익률이 10.3%죠. 그러니까 100원어치 팔면 10원이 남은 10원 거예요. 남았죠.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추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추락을 합니다. 끊이지 않고. 그래서 네. 작년에 5% 정도까지 추락을 했고, 이게 지난 3분기, 그러니까 2018년 7, 8, 9, 예. 이 석 달의 영업이익률은 1.2%까지 떨어졌어요. 남는 게 없는 거네요. 남는 게 없는 거죠. 예. 거의 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적자가 적자. 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대 측의 설명으로는 뭐 거기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특수한 사정이 그러지만, 근데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야, 이걸 그 특수한 사정으로 글쎄 그게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추세가 너무 지속적인 하락, 추락이어서. 네.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큰일이네. 가다가는 진짜 이 적자 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제가 봤을 땐요. 네. 1%가 난다. 네. 근데 지금 수입되는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벤츠니 BMW니 요즘 폭스와겐이 예. 별별 차들이 다 예. 들어옵니다. 피아트 유럽에서 막 들어오고 그렇죠. 있는데 미국 차도 들어오고 네. 있고요. 요즘 인터넷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예. 뭐냐면 자동차 하체 뜯어보기. 그렇습니까? 예, 이게 유행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시간 때우는 겸 음. 도대체 자동차가 어떻게 하체가 돼 있을까 또 궁금하니까 보게 되는데 네. 국산차는 참 부품을 많이 줄였어요. 네. 예. 원가 절감이라고 할까요? 많이 돼 있습니다. 대신 유럽 차들은 뭐 다소 좀 비싸긴 하지만 꼼꼼하게 마감 네. 처리가 돼 있고요. 아주 고급스럽게 처리해 놨고요. 탄탄하게 네.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냐? 가격은 조금 싼데 이거 뭐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었냐? 라고 비판을 많이 해서 현대차다.
현기증 난다. 노조 뭐 하냐? 너희들이 다 가져가냐? 뭐 이러면서 현기라고 비판을 하고 해요. 흉기. 흉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듈화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셨죠?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자동차에는 부품이 2만 개가 들어가는데 예. 그 2만 개를 다 이 협력사로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상황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다 조립을 하다 보니까 파업이라도 나면 끝나는 엉망이 거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약간 태업을 하더라도 이게 품질 관리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겠냐. 한국의 이 강성 노조들을 전제로 하고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택한 방식이 모듈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예 통째로 조립을 해가지고 들어와라. 아, 협력사에서 현대 모비스죠. 예. 말하자면 현대 모비스 같은 데서 아예 통째로 조립을 해가지고 현대차에 납품을 해라. 그러면 2만 개짜리 그 부품이었는데 이게 모듈 한 5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조립이 돼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모듈을 맞추는 방식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최종적인 모습은 그 속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굉장한 강점인 거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원가 절감도 하고 이 강성 노조들의 문제도 해결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화를 했으니까 네. 원가가 절감되면 이익이 네. 많이 나야 되는데 예. 1% 이익이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예. 그렇게 막 줄이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이익이 나니까 노조가 야, 그거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전체 생산비 중에 노동비용,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있잖아요. 예. 이게 한국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15%예요. 예. 그런데 토요타 같은 경우 세계 인류 기업이잖아요. 최인류 자동차 기업 아닙니까? 토요타의 인건비는 7.8%예요. 네. 그 소득이 높다고 하는 독일의 폭스와겐의 인건비 비중이 9.8%인가 뭐 그래요. 현대차는 15%예요. 너무 높네요. 두 너무 배 높아요.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다 그냥 노조가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노조의 이익을, 그러니까 네. 인건비를 좀 줄이면 네. 적어도 도요타까지는 갈 수 있는데. 도요타까지 가면 그러면 다시 현대차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값이 얼마나 싸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GM, 그러니까 미국의 GM, 제너럴 모터스가 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퇴직 근로자들에게 복지를 너무 많이 해준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담이 전체 생산비의 한 4%, 3% 내지 4% 정도 된 거래요.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원가 부담 때문에 값도 못 낮추고 낮추고. 결국 망한 거거든요. 네. GM이. 한번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래서. 네. 근데 한국은 지금 인건비 비중이 토요타하고 비교해가지고 7%가 더 높은 거예요. 아, 이건 뭐 이건 견디는 말이 게 안 신기하네요. 되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아, 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 참 그래서 야, 이건 지금 이렇게 가면 이건 반드시 망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노조가 인정을 하고 있느냐? 인정 안 해요. 예. 노조는 인정 안 해요. 더 달라고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근로자들은 그러면 인정을 하느냐? 근로자들도 대개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아니, 뭐 평균 연봉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천 내지 1억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회사에 들어와서 생산직에 한 20년 내지 30년 있으면, 네. 그러니까 한 40대 말 50대 이렇게 되면 그러면 9천 내지 1억이 된대요. 생산직. 엄청난 건데요. 대단하죠. 예. 그런데 본인들은 나는 그렇게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걸 쪼개서 받거든. 그러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예. 그 기본급은 한 4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면 12달 하면 4,800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 교육비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 학자금, 무슨 수당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한 2천 내지 3천 되고 거기다 특근 수당이라고 하는 게 또 수당. 있어요. 그게 또 한 2천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합치면 9천 내지 1억이 되는데 이걸 이제 쪼개서 받으니까
아, 회사 입장에서는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받는 거 없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야, 이게 참 근로자들도 예.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노조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예. 그 인식의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안 되죠. 예. 예, 안 됩니다. 이게 그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그냥 뭐 노조 이기주의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노조 이기주의. 예, 노조 이기주의다. 그냥 일단 나 받고 보자. 아, 예, 이런 거죠. 근데 일단 받고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그냥 망하는 건데. 망하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받는 게 아니고 생산성은 또 더 낮아요. 그게 문제죠, 진짜. 예. 돈 많이 받고 더 돈 열심히 많이 일하면 받고 좋죠. 생산성도 높으면 괜찮은데 돈은 많이 받는데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그 HP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차 한 대 만드는데 네.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게 26.8시간 한 대. 아, 한 대 26.8시간인데 현대차의 미국 공장은 15.8시간이에요. 와. 미국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울산 공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절반 시간에 한 대씩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체코도 비슷합니다. 체코도 미국하고 비슷해요. 체코의 근로자들도. 그런데 체코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이 한국의 절반 수준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생산성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훨씬 이득이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차를 만드는 게 전 세계 공장들이 있는데 울산 공장도 있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 공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돈은 어디서 버는 거냐?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똑같은 가격에 팔리잖아요. 예. 근데 생산 원가는 해외 시장에, 싸죠.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 훨씬 싸잖아요. 예. 그러면 이익은 어디서 나는 거냐? 해외에서 나는 겁니다. 해외에서 해외 나와서. 공장에서 해외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갖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걸 갖고 한국의 울산 공장 근로자들이 나눠 가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그 회장이 없네요. 오너가 없네요, 오너가. 뭐 한국의 현대차 근로자들이 오너인 셈인 거죠. 돈으로 따지면 지금. 야,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예. 상황을 잘 유지시킨다면 네. 더 부자가 될 텐데 예. 그러지 않고 지금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파업을 하고 있으니 예. 참 현대 측 입장은 이 경영주 입장에서는 아주 미치고 펄쩍 뛰겠네요. 그렇죠. 현대는 제일 큰 문제가 노조 문제고요. 이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대는 망합니다. 이게 지금 현대가 그렇게 이렇게 그 영업이익률이 1%까지 떨어진 이유를 무슨 중국 시장에서 생긴 문제 또 제3세계 그 신흥국가에서 무슨 그 환율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은 늘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또 제대로 된 기업의 구성원들이라면 그런 상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해요. 아, 그래야 그렇죠. 회사가 망하진 않는 거예요. 토요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11년인가 토요타가 미국에서 1,000만 대 리콜을 했잖아요. 예, 1,000만 대 리콜에서 그때 아주 그냥 타격 있고 망했어요. 1,000만 대 리콜을 만약에 현대가 만약 그런 상황이 지금 닥친다면 예. 현대는 그냥 망합니다. 지금. 아, 토요타는 조금 견디다 망했어요, 근데. 근데 토요타는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죠, 일어났죠. 다시 일어났어요. 예.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생산 라인을 다 다시 구성을 한 겁니다. 아, 작업 방식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원가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 원가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을 올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자면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 노조가 분담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그 노동자가 분담 안 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경영자도 힘들지만 당연히 노동자도 힘들어야 되는 거죠. 같은 기업 안에 들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을 분담을 한 겁니다. 토요타 노동자들은. 그래서 굉장히 유연한 생산 체제로 바꿨고 외부에서 발생한 그 충격을 내부로 다 흡수해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제 이익을 다시 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현대차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현대차의 울산 공장의 그 노동자들이 그 충격을 흡수해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못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작업 효율을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빨리 일해야 되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냐?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네. 그런 노조의 활동이다 보니까 요즘 뭐 현기차, 흉기차 하면서 예. 자동차보다는 이 귀족 노조 때문에 짜증난다. 너무 많이 파업한다. 그렇죠. 내가 사고 싶은 날 안 나온다. 예. 그리고 이 차에 하자가 있다. 물론 이제 수입 차량도 하자가 있지만 예. 이런 것들이 쌓여서 현대 이미지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졌죠. 외국 차들 타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 해서요. 그러니 당연히 또 내수도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거의 80% 수준이었는데 지금 66% 뭐 이 엄청나게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뭐 젊은 사람들 다 그냥 폭스바겐 타고 뭐 BMW 타고 BMW 타고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냥 회사 들어가면 그러더군요. 보니까 제 주변에도 네. 뭐 저야진 그렇지만 네. 제 주변에도 젊은 애들이 이왕이면요 조금 네. 더 주고 외제차 타죠. 그러게.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뭐 그래서 국산차 뭐 탑니까? 애국 왜요? 마케팅 이런 건 듣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라 그러면 오히려 싫어하는 상태가 됐고, 그렇게 되는데 이 노조에 그러니까 아무 때나 파업하고 그냥 떼쓰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의 그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요. 예. 참 이런 그 노조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러면 국내 공장을 없애고 해외 네. 공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또 뭐 협약이 잘못돼서 이게 국내 해외 공장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을 축소하려 그러면 예. 외국 것부터 축소를 해야 된다는 그쵸. 이제 그런 협약을 맺어 놓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파기하기도 뭐 어렵겠네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현재의 이 모습은 완전히 꽝꽝 얼어붙어 가지고요. 예, 이제는 그냥 붕괴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아직까지는 뭐 망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정말 토요타처럼 1000만 대 리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면 현대차는 현재 상태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토요타 1000만 대 리콜을 통해서 현대가 확 뜨기도 했는데 그때 반사 이익을 받은 거죠. 예. 근데 그거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안 돼. 지금 뭐 또 FTA 문제도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 자동차 산업에 닥치게 되는 충격이 여러 가지인데 그 충격들을 스스로 견뎌내려면 스스로 유연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종도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생산 라인도 빠른 시간 안에 다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을 고집하면 안 돼요. 네. 언제든지 일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늘 바뀌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하던 것만 계속 하겠어. 큰일 났네. 그것도 비싼. 나는 절대 내 월급은 떨어뜨릴 수 없어. 뭐 이렇게 되면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지금 뭐 거의 상처가 네. 덧나갔고 예. 빨리 도려내야 되는데 가만 놔둬서 예. 다리를 자르게 되는. 그렇죠. 예. 아예 그냥 글쎄요. 부분적인 해결책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정부가 굉장히 역대 정부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조를 그렇게 만든 데에 이게 한국 사회의 단면이에요. 파업을 하면 그 파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합법은 뭐고 불법은 뭐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그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뭐 소송할 거 소송하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현대차 경영진에게 뭘 요구했냐? 야, 빨리 해결해. 그냥 덮어. 더 줘 조금. 예. 너 1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70만 원 받고 덮어 이거죠. 예. 늘 덮으라 그런 거예요. 예. 늘 그냥 빨리 덮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원칙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고 노조는 파업을 벌리면 또는 뭐 아무튼 뭐 때를 쓰면 다 해결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까지 버티게 해줬던 것이
그러니까 그런 강성 노조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빅5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현대 정몽구라고 하는 사람과 또 그 소위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엔지니어들, 예. 남양연구소의 엔지니어들, 그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었던 것이고, 또 모듈화라고 하는 것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이루어냈고 그랬던 거죠. 그 덕분에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는 뭐 그거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차 자체가 바뀌고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엔진을 이제 갖고 없어지죠. 있는 이 차를 얼마나 과연 지속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무슨 뭐 차 안 팔리면 아 그래 그럼 신차 발표, 안 팔리면 신차 발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네네.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네요. 네. 아, 정말 걱정입니다. 예. 현대자동차가 탄탄하고 또 삼성이 탄탄해야지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굴러갈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네. 왜 현대가 빅5 안에 들 수 있었고, 네. 또 그런 경영 능력과 또 현대의 발전상 어떻게 네. 됐는지는 또 2부에서, 오늘은 이제 현대 특집으로 네. 1부는 노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2부에서는 또 경영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예. 발전사라든가 이걸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현대 자동차 특집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노조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2부는 또 현대 경영과 관련돼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 경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도 때문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부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의 한 수의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김정호의 경제TV 신의 한 수 메인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호 교수의 경제TV도 꼭 여러분들 방송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